매년 인사철이 되면 관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다, 보은 인사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시끄럽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공직사회는 공정한 인사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죠.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선서라는 걸 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며 또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공무원 임용 당시 국가와 국민 앞에 약속한 그 첫마음 그대로 공직자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생중계 두 분 토론의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 과제 가운데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구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토론자와 국민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원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으로 있는 서원석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강남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선우찬 행정서기보님 국민토론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우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떨리기도 하지만 평소에 이제 공정한 공직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총리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께선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구현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기본적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원석 박사님.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정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엄격한 시험제도를 통해서 실력에 따라 등용되는 그런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공직사회 인사가 공정성을 잃고 혼탁해졌을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심이 동요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인사를 잘못했을 때, 사람을 잘못 등록했을 때 인사 원칙이 흔들리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성장 발전이 가능했던 것도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또 그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하는 일들이 더욱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과제를 현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직사회 인사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데요. 예, 최근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정책 목표의 최우선순위를 삼고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부문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직에 임용되어서도 공무원 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 후에도 이제 재직 중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대다수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공직 사회를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인허 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허가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그러한 공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업무 성과에 따른 그런 보상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이제 자신의 업무를 초과하는 그런 보상만을 요구한다면은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네. 연공 서열에 의한 보상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만족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공직사회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 자신부터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정부는 많은 노력을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특별 채용해 왔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가 일괄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괄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경력자들을 채용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능한 민간인이 개방형 인사제도의 장점으로서 유능한 민간인이 공무원이 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 채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특별 채용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용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무슨 특별 대우를 받는다, 특혜를 받는다 이런 어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민간인 중에서 유능한 분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특채 대신에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고요. 네. 각 부처에서 이러한 특별 채용에 있어서 감독을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앞으로는 더 강화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는 5급 외의 특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강화를 해 나가고 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투명하고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겠네요. 네, 지난해 4월이었죠. 민간 경력자 5급 일괄 채용 시험을 도입했는데요. 에너지 자원 개발 등 60개 분야에서 모두 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면 이 합격자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슴 졸이면서 발표 기다리는 분들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대다수의 공무원을 선발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채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채용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9급 공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보통 시험 2달 전에 시험 공고를 통해서 수험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5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어떤 과목이죠? 아, 5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국어하고 네. 영어, 국사, 행정법, 행정을 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네. 2013년부터 조금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필기 합격자를 또 대상으로 이제 면접 시험을 통해서 이제 또 면접 시험을 보고요. 그 면접 시험에서도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 최종 합격을 통해서 1년 이내에 대부분 신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채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면접 제도에 관해서입니다. 네, 면접 시험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물론 네. 면접관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험을 보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면접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필기 합격이란 큰 기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면접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다시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신적인 상처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면접 시험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면접 심사표를 좀 공개한다든지 네.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면접
결과표를 공개해서 그런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비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박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특채제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네.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하게 특채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일반 특히 공채 준비자들 입장에서는 특채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직의 특채 제도를 통해서 그런 상위직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은 네.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므로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뭐 박탈감 같은 것들 느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므로 특별 채용을 실시할 때는 그 채용 기준과 자격 요건들을 명확하게 공표해서 그런 공정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감독기관 등에서 사전 사후에 그런 심사를 좀 강화해서 네.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면접 시험에서 평가 기준을 공개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아예 예방하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면접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표라는 것을 공개해서 공정성을 강화하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특별 채용을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자격 요건을 통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선발할 때도 공정한 선발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만 선발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인사 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그동안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승진과 보직 이동 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개인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왔었는데 앞으로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해서 개인 평가와 부서 단위의 평가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서원 간의 단결력이 강화되겠네요. 평가를 잘 받으려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업무를 위한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국가 전체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장급에 시행되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네. 유능한 민간인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과장급에 대한 역량, 능력이 어느 정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제도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공직 윤리 측면에서 많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출처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인해서 공직의 윤리성이 보다 더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정관예우 제도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직으로 근무한 분이 공직 근무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민간에 취업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그러한 정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나가서 그 업무로 인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정관예우 관행을 해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사 관리는 흐르는 물처럼 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의 업무가 좀 질적인 측면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량적인 업무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평가라는 게 네. 참 어려워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개인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좀 평가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상관이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근무 성적 평정 기간이라든지 인사이동 기간에는 뇌물이 좀 오고 가는 등의 그런 부정한 사례들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공설이나 뭐 학연이나 지원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인의 업무 성과에 의해서 그런 업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을 제공한다면은 타성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공무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직사회는 침체되지 않고 좀 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석이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러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대국민 서비스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도 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관 예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나 판검사들이 대형 로펌이라든지 세무법인의 고문이나 이사로 취업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닐 정도로 공직 사회에서 정관 예우에 대한 관행은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기업들이 단지 공무원 개인의 업무 성과를 보고 그런 많은 연봉을 제공하면서 영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재직 중에 가졌던 인맥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정관 예우 관행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공직사회를 불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에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 많은 예외의 공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정관 예우 방지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정부는 이제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보다 건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을 시키는 등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가 마련된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의 노력도 좋지만 퇴직 후에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우수 지방 인재들을 등용하는 제도인데요. 네. 지방의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견석 기간 1년을 거쳐서 7급으로 채용하는 제도인데 네. 2010년도에 60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70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견습 직원이라고 하죠. 지금 예, 저랑 그렇습니다.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견습 직원이 있는데 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직원이에요. 예, 네. 저도 공직사회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채용된 분들이 다들 네.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매우 성공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그와 동시에 그 기능인재 추천 채용 제도도 네.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출신의 네. 우수한 인재를 6개월의 견석 기간을 거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인데요. 2010년도에는 30명을 선발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53명을 선발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졸자 채용 확대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 공채, 기능직 신규 채용 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제도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채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인데요. 네.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제 의무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에 장애인 임용 목표제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목표를 3%로 정하고 추진을 해서 2011년 6월 말 현재 통계로 이미 국가 3.06%, 지방자치단체 3.71%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였는데 3%로 네, 정부가 목표를 더 상향 조정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데요. 네.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민간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네. 정부에서도 공무원으로 또는 행정 보조 인력으로서 총 134명의 북한 일탈 주민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방 우수인재 채용을 확대해서 지방 대역을 활성화하고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 지원을 하는 등 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1% 채용 목표 추진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예. 최근에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요, 그 남녀 학생 모두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제대 후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어, 선우차님께서 공무원을 선택한 네. 이유가 가장 궁금해요. 저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네.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 네. 군 제대 후에 바로 구급공채 준비를 하셔서 네. 공무원의 길을 들어서신 건가요? 예, 군 제대 후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해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는 네. 뭐 힘들었던 점 없으세요? 아무래도 대다수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네. 경제적인 문제도, 수험 학원비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네. 학력 차별에 대한 네. 그런 우려의 마음 이런 것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제 합격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혹시 고졸 출신으로 네. 혹시 뭐 그런 차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 직장 동료와든지 상사분들도 제 학력을 보지 않고 제 업무 능력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었고요. 네. 자신의 그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듯 정부가 이제 정책 목표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이 네. 고졸자들을 요즘 점차적으로 많이 네. 확대 채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고졸자들도 대기업에서도 고졸자와 이제 대졸자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 또한 이제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직 설명회를 늘리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인재 특별 채용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는 또 공직 사회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좀 많이 뽑아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성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네. 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겼는데요. 예, 네. 공무원 그 자신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다 보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에 임용시킨다면은 정부의 대표성과 다양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선우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 지자체에선 다문화 과정 지원 업무를 직접 당사자에게 맡겼군요. 또 그 지역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또 덩달아서 높아졌다니까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기업과 금융권, 또 공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또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 열린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석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부 측에서는 많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의 인사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에 따라서 국민들 측에서는 상당히 공직사회의 그 공직성에 대한 인사 공직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또 그 성과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비록 적은 사례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전체 공직사회의 공직성을 좀 염려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이러한 공정한 인사에 대한 노력이 조만간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해. 네, 말씀 고맙습니다. 선우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직 임용의 기회를 많이 주고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따라서 신상 필벌을 강화하는 등의 이런 각종 제도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지 않고 한순간의 유행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는 그런 노력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하고 명문화시켜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공직 사회에 대한 이유 없는 비판보다는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러한 의견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더 잘못된 관행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공직사회 한 일원으로서 보다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공정과세와 고질적 탈세자 근절 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발한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사회 8대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고민들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희 두 분 토론을 통해서 공정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강한 열망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 국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실현할 수 없는 가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공정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보내드린 두 분 토론. 2월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